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로 임대사업할 때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하고 뭐 지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 수익률이 좋은데 이게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으로 지속이 돼야 그 수익형 임대사업 부동산은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 부동산에서는 나중에 매매 가격하고도 그 계약이 체결된 월세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왜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외부 요인이 좀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그 위례 신도시의 상가들이 지금 많이 임차인 그 계약하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죠. 일단 평당 4천, 5천이 되면서 평당 5천만 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20평, 분양평수 20평이면은 전용 면적이 1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억 정도 분양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10억 정도 주고 월세를,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으면은 거의 한 400 정도는 월세를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10평 공간에서 솔직히 그 400만 원 월세를 내면서 버틸 업종들이 뭐 그닥 많진 않아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위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트램이 지나가는 중앙로 근처로 이렇게 많이 비싸게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트램 자체가 계획이 좀 무산되는 분위기예요. 뭐 100% 무산이 될지 나중에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현재는 트램 공사가 계획이 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외부 요인이죠. 시행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분양 받으신 분이 뭐 판단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분양 받으실 때는 트램이 거의 뭐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근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분양 받으신 분이 곤란을 겪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정동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인데, 문정동 법조타운에는 문정역 출구에서 그 개찰구에서 나와서 여기 광장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법원 검찰청이 이제 입주를 했고요. 컬처밸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테라 1차가 있고 엑스테이트가 있고 현대가 있고 SK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은 준공이 다 됐는데 이 컬처밸리 공사를 서울시에서 하는 거였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조금 이 컬처밸리 라인 쪽으로 유동 인구가 문정역에서 출입구 바로 나와가지고 쭉 유동 인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여기 상가들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었는데, 준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를 그 문을 열면은 밖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컬처밸리 공사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왜냐하면 그 공간을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외부 여기 공사판이니까는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쪽 출입문을 열면은 먼지가 풀풀 나는 공사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례처럼 계획이 잡혔다가 뭐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공사 기간은 1, 2년 딜레이가 되는 거지만 400을 받아야 월세를 생각하셔야 될 그 분양 받은 분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는 두 번째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시장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찾는 거보다 공급되는 양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거는 공업용지. 요즘에는 신도시를 미사나 다산처럼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자족용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도밖에 건축 허가가 나질 않아요. 요즘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지역부터 해가지고 준주거, 상업지역까지 여기 이제 오피스텔이 하나 있으면은 요게 이제 분양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치면은 오피스텔이 들어올 용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은 요게 분양이 잘 됐어요. 요게 그러면은 주변에 그 빨리 지식산업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그런 용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공업용 땅은 경기도권에서 더 이상 확장을 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형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 이남이나 강원도 쪽으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찾는 사람에 비해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준다. 불균형이 생긴다. 그런 의미고 지식산업센터에 지식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주해서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실사용자분이 될 수도 있죠. 그분들 제일 큰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산업용 전력이 공급이 돼요. 지식산업센터에는.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강남에 계시다가 성남 상대원 공단으로 이전한 분이 계셨는데 뭐 이전해서 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나 뵙고 사업 잘 되십니까?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일단은 강남보다 성남 지역 자체가 월세가 훨씬 저렴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분 말씀이 서울 나가기는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냉난방기 겨울하고 여름에 냉난방기 사용하는 그 요금이 훨씬 저렴화되는 거예요. 강남에 있을 때보다. 거의 뭐 월세 내는 수준보다도 더 절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산업용 전력이 저렴하냐면은 그 지식산업센터는 뭐 문정동 법조타운은 아니지만 중앙 냉난방 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아니 건물 요즘에 지은 건물이라는데 중앙 냉난방을 안 해줍니까? 그런데 이게 전기료가 다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503호가 호실이 있다고 치면은 이 복도에까지 거의 도시가스 배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난방도 거의 다 전기로 하세요. 전기로. 왜냐하면은 전기료가 더 싸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이제 상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전기료가 더 저렴하니까 그 냉난방 자체도 그 전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무실 말고 제조 라인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전기량이 많죠. 뭐 100kg 정도. 기본 주택에는 전기가 얼마 들어있냐면 3kW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대개 5kW에서 많이 들어와야 10kW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뭐 보통 2, 30씩은 들어와 있고 한 호실당 제조 라인이 많은 분들 그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00kg까지 끌어와서 쓰시기가 좀 용이해요.
저쪽에 뭐 요거 이제 조금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전기를 여기서 20kW밖에 안 돼 있는데 내가 쓰고 싶은 전기가 50kW, 100kW라고 치면은 이 전선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길면 길수록 요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조 라인으로 쓰면서 상하차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하남에 계신 분을 광주에다 인쇄 공장 잘 되셔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사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 저한테 의뢰하면서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가격도 가격인데 주위에 민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하남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이 먼저 인쇄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인쇄 공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프레스처럼 쾅쾅 거리는 것도 있고 이제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큰 차들이 5톤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본인이 하남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빌라가 이렇게 주변에 몇 개가 생겼대요. 근데 새벽이나 밤에 이제 납품하려고 차를 부르면은 민원이 자꾸 이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는데 시끄럽다고.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죠. 자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이분 입장에서도 조금 서운한 거죠. 내가 먼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빌라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내 시간 납품 기준 맞춰 갖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시끄럽다 그러니까 광주 쪽에다 주변에 민가 없는데 빌라들 없는데 거기를 제일 먼저 우선 순위를 해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물건 납품하기가 지식산업센터는 물류하기가 하역장을 아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또 별도로 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민원 발생이 적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지, 자동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하다 보니까 공장 등록증이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 쪽에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 다음에 식약청 같은 데도 식약청은 인허가 내주는데 식품도 될 수 있고 의약품도 될 수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보거든요. 근데 일단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충족을 해서 공장 등록증이나 이런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물론 광주 쪽에도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제조장으로 해가지고 공장 등록이 가능하긴 한데 알아볼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상수도가는 어떻게 되는지, 하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절차 다 저기 하고 식약청이나 환경위생과나 공장 등록 담당하는 담당자가 보기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 부분은 다 통과가 돼요. 공장 등록증은 큰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특히 관공서 같은 데 납품하려고 그러면은 공장 등록증을 필수로 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바깥에서는 인허가 받기가 까다로운데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인허가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외부적인 요인도 별로 안 타는 데다가 일단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공실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공실률을 알아보려면은 부동산이 됐건 나중에 분양 직원이 됐건 공실률은 다 적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눈으로 공실률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사무소 가서 빈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평일날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이렇게 보세요. 내가 차대기가 불편하다 치면은 공실률이 적은 겁니다. 근데 지하 2층 주차장 라인이 텅텅 비어 있다. 그거는 아직 비어 있는 데가 많다는 소리죠. 그렇게 본인이 판단을 하셔도 돼요. 여담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관리, 비용, 그 다음에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헷갈리시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에 지방의 대학교 앞에 원룸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0채, 30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채, 30채를 관리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있죠. 먼저 뭐 들어와서 뭐 이제 화장실 있고 방 있고 일단 그 재계약하면서 계약 다시 하면서 일단 도배장판 얘기가 나와요. 도배장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싱크대가 뭐 안 돼요. 뭐 하다못해 뭐 변기 그 물 내리는 거 부러졌다고 뭐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거리가 뭐 가까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대개는 뭐 부동산 하나 정해놓고 이 부동산에서 이제 다 맡아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어차피 내가 임대인이 내는 거고 신경은 어차피 쓰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해가지고 뭐 월세는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막 머리 아파. 근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해봤더니 지식산업센터는 심한 경우에는 출입문 있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그때 그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해줄 게 없어요. 해줄 게 주인이 하고 싶어도. 그리고 이 가끔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거나 임대사업 할 때는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인테리어가 돼 있거나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것처럼 인테리어가 돼 있거나 우린 시리층처럼 뭐 냉난방기를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돼 있던 인테리어나 냉난방기를. 그래서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이하게 그걸 꼭 써드려요. 뭐 냉난방기 인테리어를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 어려운가요 말이?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냉난방기 돼 있는 거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망가졌다고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잖아요. 맞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별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 관리라고 하면은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뭐 기계에 있던 벽이라든지 바닥이 이렇게 거뭇거뭇해갖고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 칠하고 바닥은 이렇게 왁싱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깨끗해지고 관리하는데 조금 편하다.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내가 필요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기가 용이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유리한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뭐 4억짜리 뭐 3억짜리 1, 2천 정도만 돼도 금매가 돼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가 용이하다. 요런 장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만들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런 장점들이 많고 수익률이 좋고 그런 임대 사업인데 요리를 어떻게 뜨거운 감자를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향후 임대 사업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